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정경진입니다. 인체 구조와 기능, 기초 해부 생리, 서론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은하출판사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데요. 책에는 세포의 이동 기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세포와 세포 사이나 세포 내에서 세포 밖으로나 물질이 이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확산이라고 있고 삼투라든지 능동수송이라든지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기전에 대해서 보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확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확산이라는 용어를 접하는데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많은 곳, 즉 고농도에서 용질이 적은 곳,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분자가 이동한다 하는 거예요. 분자의 이동,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동에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잉크가 고농도인 곳에서 잉크가 없는 곳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우리가 향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기 중에서 물질이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금물이라고 해요. 소금물이라고 칩시다. 고농도의 소금물 많이 탄 소금물과 이제 저농도, 이제 그냥 물을 우리 투과막을 통해 양쪽에 두었을 때 소금물에서 소금이 이동을 하겠죠. 저농도로. 그러다 보면 농도가 서로 동일하게 되어버려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은 농도 차이가 있을 때 확산에 의해서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책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호흡기계에서 산소가 고농도인 폐포에서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산소를 들이마시지만 그 산소가 혈관까지, 혈액에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때 고농도의 산소가 고농도인 폐포에서 폐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확산은 용질이 많은 곳에서 용질이 적은 곳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분자가 이동하는 거다. 예를 들면 산소가 폐포에서 고농도니까 고농도의 산소, 고농도인 곳에서 폐 모세혈관으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 자, 이왕이면 따뜻한 물에서 소금도 따뜻한 물에 더 잘 녹듯이 확산도 따뜻한 물에서 더 빨리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나고요. 분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자가 작을수록 더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재빨리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포막 표면이 넓을수록, 자,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면은 이 친구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하겠지만 세포막 표면적이 좁은데 이동을 해야 된다면 정체가 생기겠죠. 빨리 지나가야 되니. 거리, 우리 도로에서 차들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기듯이 도로가 넓어야지 빨리빨리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세포막 표면적이 넓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 자, 확산 거리가 짧을수록, 자, 거리가 짧아야 빨리 가겠죠. 제가 도달하는 목표 지점까지 거리가 짧아야 빨리 가듯이, 자, 확산 속도도 거리가 짧을수록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질 용해성이 높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용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정도를 말하죠. 녹는 정도가 용해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녹으면 빨리 녹을수록, 용매의 용질이 빨리 녹을수록 용해성이 높다라고 하듯이, 자, 확산 속도의 용해성이 높을수록 속도도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삼투 보실게요. 삼투. 아까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가 이동했다면 이번에는 분자는 가만히 있고요. 용매가,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때는 분자가 커서 이동을 못할 때, 분자는 이동을 못할 때 치인이 물이
물이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같은 농도가 되려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두 군데 물 농도가 같아지게 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여기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A구역에 고농도의 설탕물을 뒀어요. B구역에는 그냥 물을 뒀어요. 이 빨간색 분자가 설탕 분자인데 이 설탕 분자는 너무너무 커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과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설탕 분자는 이동을 못하니까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B구역이 이렇게 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농도가 서로 비슷해지는 거죠. 아마 농도가 같을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면 A구역으로 B구역에 물이 다 갈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이것이 삼투이고요. 물이 이동을 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물이에요. 물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입니다. 자, 삼투도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가 중요하죠. 우리 삼투압에 의해서 신장에서 소변으로 물이 소실되는 것을 삼투압으로 물을 혈관으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세뇨관에서. 자, 여기 그림에 이건 뒷부분에 우리 신장 파트, 비뇨기계 파트 배울 때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우리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네요. 보먼 주머니에서 먼저 여과가 일어나요. 혈관이 통과가 되면서 혈관 속에 찌꺼기랑 물이 여과를 통해서 세뇨관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보먼 주머니를 통해서요. 그때 여과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물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여과된 물을 다 몸 밖으로 배출하다가는 우리 몸에 수분이 다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물을 재흡수합니다. 혈관으로. 그때 삼투에 의해서 재흡수가 된다는 거죠. 재흡수를 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합니다. 그때 삼투에 의해서 재흡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 계속해서 삼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그냥 공식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힘드시면. 자, 일단 등장액이 등장했습니다. 등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생리식염수 하는 게 우리 몸과 등장액인 물 되겠습니다. 식염수라고 하잖아요. 식염수. 그게 염분이 좀 들어있는 거야. 나트륨. 우리 몸은 약간의 나트륨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0.9% 나트륨이 등장액인데요. 자, 0.9% 나트륨 용액이 우리 몸과 등장액이다라고 하면 고장액은 뭐예요? 1.0% 나트륨 들어있는 걸 고장액이라고 하고 이 고장액에다가 우리 몸의 세포, 혈구 세포를 하나 떨어뜨려 봤어요. 적혈구 세포를 하나 떨어뜨려 보면 이때 삼투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니까 우리 몸보다 고장성인 농도가 높은 용액에 혈구를 떨어뜨렸을 때 저농도인 혈구에서 고농도인 바깥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쭈구렁텅이가 됩니다. 수분이 다 뺏겨버리니까 밖으로. 이게 삼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등장성 용액이라고 하면 생리식염수에다가 우리 적혈구를 하나 떨어뜨렸을 때 어때요? 들어가고 나가는 물이 일정해요. 같아요. 양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혈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장성과 반대로 저장성 약 0.8% 소금기가 있는 물에다가 우리 혈구를 떨어뜨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막 혈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적혈구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결국 퐁 터지는 용혈현상이라고 하죠. 적혈구가 터지는 걸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투를 우리 몸에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물이 이동할 때는 삼투압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얼굴이 팅팅 부은 거는 뭐야? 삼투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얼굴에 물이 정체되어 있다. 우리 세포의 간질에게 얼굴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어요. 혈관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는 걸 못했다는 거지. 전날 짠 거 먹으면 더 하잖아요. 이제 소금기와도 상관이 있다. 소금 농도와.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확산과 삼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합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확산과 반대죠. 대신에 물질은 가만히 있고 물이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둘 다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자연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중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흐르듯이 그렇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에너지가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확산과 삼투도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다. 자, 다음은 능동수송입니다. 뭔가 능동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덜 농축된 곳에서라고 하면 저농도입니다. 더 농축된 곳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분자가 이동한대요. 자, 원래 분자는 어떻게 이동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확산이라고 했고. 그런데 능동수송은 분자가 이동을 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확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어떻겠어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장의 육모세포가 음식에서 소화 활동을 하죠. 육모세포로 아미노산, 포도당 같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인 세포 속으로 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소장의 육모세포가 음식에서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것, 능동수송이고요. 이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이루어지죠.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뱃속에 있을 때는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는 거랍니다. 자,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네 번째로 여과됩니다. 여과는 앞서서 잠깐 우리 신장 이야기하면서 삼투 얘기하면서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여과는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에 녹아있는 용의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수압의 차이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 깔때기, 여과지라고 하죠. 이제 우리 이물질이 막 섞여 있는 물을 여과지에다 부었을 때, 그때, 어때요? 그 덩어리가 큰 물질들은 여과지에 걸러지고, 물과 물에 녹아져 있는 분자가 작은 것들만 아래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중력에 의해서, 어쨌거나 중력도 압력이죠. 압력에 의해서 그 여과지에 큰 덩어리들은 모이게 돼요. 분자가 큰 물질들은 모이게 되고 물과 물에 녹은 용해된 물질들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여과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도 여과가 일어나요. 앞서서 말했듯이 자, 우리 콩팥, 신장에서 사구체 여과라고 하죠. 사구체 여과. 사구체는 혈관 이름이에요. 보먼주머니로 들어가는 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서 우리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액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세뇨관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줌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혈관에서 소변으로 나오는 길, 거기서 여과가 일어나서 혈액 속의 물과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다. 지금은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장 안에서 사구체 여과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물이 만들어진다. 몸 밖으로 나와야 될 오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과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비뇨기계 가서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은하출판사 책 103쪽에 98번 그림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 혈관의 신장으로 들어가서 보먼주머니라는 곳을 거치면서 세뇨관으로 오줌이 만들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에 의해서 이물질과 물들이 걸러지게 되는데요. 자, 이걸 확대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사구체라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큰 혈관들이 보먼주머니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구체 혈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혈관에서 좁은 혈관으로 좁아지면서 길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실뭉치 같이 생겼다고 해서 톨이라고도 하고 사구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큰 혈관에서 혈관이 폭이 좁아지면서 이때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수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 혈관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색깔을 진하게 해서 이쪽으로 막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물만 빠져나가느냐? 아니죠. 물에 녹아있는 작은 분자의 물질들, 우리가 노폐물로 빼야 되는 요소, 크레아티닌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포도당도 걸러지고 아미노산도 걸러지고 1차적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때 사구체 여과라고 하는 거죠. 물이 걸러지는 것, 압력에 의해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실게요. 촉진 확산이에요. 확산은 확산인데 뭐다? 촉진이다. 단순 확산보다 빨리 물질이 이동하는데 뭔가가 촉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포도당이 세포 내 확산 시 운반체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빨리 확산이 되는 것. 자, 그냥 둬도 포도당이 확산이 될 텐데 운반체라는 게 있어요. 운반체에 의해서 빨리 확산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언덕에서 아래쪽까지 눈길이에요. 엉덩이로 쭉 내려오는 것과 썰매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것과 뭐가 빨라요? 빨리 썰매를 확산제라고 생각하면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더 빠르다. 그렇게 확산을 빨리 촉진시켜주는 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운반체는 있어요. 그러나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에너지 필요 없이 썰매 타고 슉 내려오는 거야. 운반체는 있지만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촉진 확산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식세포 작용이에요.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식세포가 있죠. 바로 백혈구입니다. 세포가 세포막으로 이물질을 쌓아서 그걸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먹는 작용을 식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포도 식세포라고 합니다. 자, 식포라고 하는 것은 먹는 세포를 말해요. 식포 내의 먹이는 리소좀, 우리 앞서서 배웠어요. 세포 질 속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었는데 청소 좀 리소좀 했던 거 생각납니까? 아직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앞에서 했죠? 했어요. 리소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청소해주는 세포 소기관이었어요. 리소좀이 많이 들어있다. 식세포 안에는. 자, 백혈구가 대표적인 식세포입니다. 실제로 백혈구 사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막 이물질로 다가가서 뭐 하나의 그 생물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백혈구가 이물질을 인식해서 막 이물질들을 싸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식세포 작용, 식세포에는 백혈구가 있다. 자, 계속해서 페이지 20페이지 세포 분열입니다. 네모 4번인데 제가 순번을 안 썼네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사실 아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는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세포 분열의 과정이 올바르게 줄지어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해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종기 순서를 막 섞어 놓고 옳게 된 걸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뭐 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기는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일단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시험 범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봅니다. 세포 분열은 간기부터 시작합니다. 간기는 휴직이라고도 하는데요.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기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자, 세포가 하나 떨렁 있어요. 그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는 뭐다? 간기다. 자, 전기 있습니다. 전기부터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한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이런 식으로 뭐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전기에 세포 분열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세포 분열 그 전에 세포 분열 언제 됩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우리 피부 세포가 다시 자라는 것, 이것도 세포 분열이고, 성장기에 애들 세포 분열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세포 수가 많아지는 거고, 뼈 세포가 분열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길면 머리카락 세포가 분열을 막 하는 거죠. 손톱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표피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때를 벗기거나 각질이 떨어지면 또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막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세포 분열의 과정이 간기부터 전기부터 그리고 중기, 후기, 종기 이런 순서대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간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전기, 분열기가 시작된다. 자, 이때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우리 핵을 덮어쓰고 있는 막이 핵막이었고요. 핵 속에도 뭐 보라색 동그라미 우리 그림에서 생각이 나나 모르겠는데 인이 있었어요. 우리 RNA가 다리하고 있는 부분, RNA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인이었고요. 어쨌거나 그런 건 다 일단 몰라도 돼.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학교 때 혹시 그림이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렁이 같이 파랗고 빨갛고 하는 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 아니겠어요? 이 염색체 배열에 따라서 뭐 그 유전병, 뭐 다운증후군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염색체 배열 때문이잖아요. 그런 염색체가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 현미경을 그림으로 본 사진을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전기에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거. 핵이 없어지는 거죠. 핵이 없어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중심체라고 배운 적 있어요. 우리 세포질에서 얘도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소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심체가 2개 있어요. 여기 얘가 중심체예요. 얘가 양극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양극으로 갈라지면서 방추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방추사는 뭐냐면 실 같은 거예요. 실. 염색체를 걸어서 중심체로 잡아당기려고 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기입니다. 말들이 어렵죠. 그냥 보셔도 돼요. 일단 핵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염색체들이 반으로 갈릴 건데 이 중심체가 반으로 가릅니다. 양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방추사로 염색체를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밑에 그림처럼. 요 그림처럼, 후기처럼. 자, 그래서 그 전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죠. 핵은 사라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방추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중심체가 엄마 아빠가 양쪽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염색체가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고 가정이 분열되듯이 세포가 분열됩니다. 자, 중기에 염색체가 중앙 배열을 해요. 중앙에 쭉 이렇게 지금 배열되어 있죠. 파랗고 빨간 염색체들이 중앙 배열을 해요. 지금 중심체들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방추사로 막 걸어놨어 지금. 그래서 애들이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하는 거야. 방추사로 중간에 쭉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게 뭐다? 중기다 하는 거예요. 후기에, 자, 중기가 엄청 또렷하게 현미경으로 잘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중기는 엄청 짧아서 금방 넘어간대. 후기가 되어서 이제 양쪽 극으로, 중심체 쪽으로 염색체들이 딸려가는 거야. 쫙 찢어지는 거지. 쫙 찢어진다. 말기는 이제 핵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이제 핵분열이 됐으면 어때? 세포막과 세포질도 분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질도 밖에서 조이면서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는 과정이 세포분열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요 과정까지 딸딸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종기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중기는 중간이니까 중간으로 오면 돼요. 중기 중간에 전후가 있어요. 중기가 중간에 있고 앞뒤로 전후가 있고 그 앞으로 간기와 후기를 붙이면 돼요. 간기와 종기, 말기를 붙이면 돼요. 전후는 중기와 따라 붙고 전기, 중기, 후기가 중간에 오면서 간기 앞에 붙이고 종기 뒤에 붙여서 요 순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2페이지 넘어갑니다. 세포의 기능과 수명 있는데요. 자, 세포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결합조직 세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름만 봐도 근육세포는 근육에 있을 것 같아. 신경세포는 신경 전달을 할 것 같아. 상피세포는 뭔가 상피조직, 점막이라든지 피부, 덮는 역할을 할 것 같아. 그 외에는 결합조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육세포는 근육을 이루는 세포니까 근육의 이완, 근육의 수축 과정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근력을 발생시키고 동작을 일으킨다. 어렵지 않죠? 근육 생각하면 돼요.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다. 신경은 신경하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신경의 전기적 흥분을 만들어서 그 흥분을 전달하는 것, 자극을 전달한다.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적 흥분을 전달하는 것, 신경세포 되겠습니다. 자, 상피세포는 우리 덮는 피부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나 입안은 점막이죠. 자, 점막이나 피부 같은 것들이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조직을 보호한다. 피부가 하는 일이죠. 물질 교환을 조절하는 선택적 장벽으로 쓰인다. 어때요? 물질 교환 하잖아요. 피부에 로션을 바르면 필요한 물질을 피부 속으로 쏙쏙 스며들게 하는 게 바로 물질 교환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방수 역할도 하죠. 물 같은 걸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방벽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피부다. 그래서 상피세포 하는 역할은 피부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외에는 결합조직세포라고 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지방세포도 있고 뼈세포, 그리고 혈액세포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조직세포에 속한다. 인체 구조를 연결한다, 고정한다, 지지한다. 얘 뭐예요? 뼈, 인대, 건, 이런 것들의 기능 아니겠어요? 결합조직 세포에는 그 외에도 형태는 다양해요. 지방도 있고, 혈액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결합조직 세포에 들어간다. 근육, 신경, 상피 빼면 다 결합조직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체액. 자, 사람의 몸이 아까 처음에 나와서 그 부분은 문장 자체를 외우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와 세포 간 물질과 체액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 중에 체액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은 체중의 60에서 70%가 수분이다. 물로 구성되어 있다. 체내 수분량의 3분의 1은 70%의 물 중에 3분의 1은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밖에 있는 물이다.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더 많다. 3분의 2는 세포 내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가 물이라면 20%는 세포 외액, 40%는 세포 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합치면 60% 아니겠어요?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있는 물,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액일 수도 있고 혈관에 흐르는 수분일 수도 있어요. 세포 밖에 있는 물을 세포 외액이라 한다는 거죠. 자, 망상 내피세포,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세포는 세포인데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포들은 주로 걸러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걸러준다. 뭐예요? 식균 작용을 하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건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면역세포. 면역세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가 망상 내피세포다. 백혈구 이꼴 망상 내피세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백혈구.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조혈작용을 합니다. 백혈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대식세포, 식세포라고 합니다. 이물질을 잡아먹고 우리 감염되었다면 몸속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식세포라고 하죠. 망상 내피세포는 림프절, 비장, 골수에 존재하면서 그곳을 통과하는 이물질들을 식균 작용을 합니다. 자, 림프절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성 기관 아니겠습니까? 방어기관이다. 림프절, 림프절을 통과하면서 림프를 거르게 되죠. 자, 비장도 지금 크게 역할을 하진 않지만 비장을 통과하는 죽은 적혈구라든지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우리 몸의 방어기관 되겠어요. 자, 골수도 우리 백혈구를 만들어내고 면역기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 내피세포가 존재한다.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기능은 면역작용을 하니까 식균작용, 면역체 형성, 이물질 제거합니다. 관련 질환으로는 안 봐도 됩니다.
관련 질환으로는 뭐 혈구에 문제가 있다든지 백혈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백혈구가 내 적혈구를 공격해 빈혈이 생기고 그리고 혈구에도 암이 생기는 거야. 망상세포에 암이 생기는 걸 망상세포 육종이라고 하는데 관련 질환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내피세포가 백혈구다,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이 되고, 결합조직세포가 모여 결합조직이 되고,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이 되고,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을 이룬다. 자, 먼저 상피조직 나왔어요. 아까 상피세포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피부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세포가 뭐예요? 피부조직이 되는 거예요. 상피조직입니다. 말이 상피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만 피부조직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편평상피, 원주상피, 입방상피, 이행상피 있지만은 뭐 사실 이 상피조직을 뭐 이렇게 분류로 나눠가지고 뭐 이것도 딸딸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상피조직이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고 가볍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피부나 구강을 덮고 있는 피부층, 세포층, 그게 편평상피고요. 원주상피는 우리 소화기관에도 안에 내부 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그곳을 이루는 세포예요. 소화관 안쪽에 키가 큰 원주세포, 원주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켜요. 영양소를 흡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길다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길다란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핵도 길다래 얘네들은 이렇게. 이걸 원주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소화관을 이루고 있어요. 소화관 벽을 이루고 있어요. 편평상피는 납작해요. 피부 이렇게 납작하고 얘들은 핵도 납작해. 핵 너무 납작하게 그래서 그릴 수는 없는데 편평상피, 원주상피, 입방상피는 네모딱해. 얘는 정사각형이 엄청 귀엽게 핵도 동그랗게 생겼고 얘네들은 뭐다? 샘상피다. 샘상피가 뭐예요? 뭔가 뭘 분비한다. 액체를 분비한다. 타액선 뭐예요? 침샘이죠. 누선, 눈물구멍, 눈물을 분비하는 곳, 유선, 젖 분비되는 곳은 모두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행상피는 우리 몸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광상피가 이행상피입니다. 소변이 많이 차면 방광조직이 납작해져요. 또 소변이 없으면 다시 두터워져요. 이렇게 모양이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이행상피라고 하고 이행상피 이꼴 방광상피. 이렇게 뭐 다 어쨌거나 피부, 점막처럼 뭔가를 덮고 있는데 하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구나 생각하세요. 자, 다음은 결합조직이다. 제가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빼면 모두 결합조직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 결합조직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성결합조직과 치밀결합조직으로 나뉘어요. 자, 느슨하게 연결된 결합조직은 뭔가 헐렁헐렁한 것들, 짜임새가 엉성하다, 지방조직이죠. 우리 팔뚝 밑에 흔들거리는 지방조직을 흔들어 보면 흐물흐물, 흔들흔들 엉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렁물렁합니다. 자, 세망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망같이 되어 있는 건 그거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망 조직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물질이 통과하면서 이 물질들이 걸러지는 면역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세망 조직들이 소성결합 조직에 들어간다. 자, 간엽 조직도 우리 간도 이물질을 걸려주는 우리 방어적 기관이에요. 면역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엽 조직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치밀하게 있는 결합 조직은 왠지 단단하고 쫀득하고 질긴 것들. 짜임새가 치밀하다. 인대, 근막, 골막 이런 것들이 치밀 결합 조직에 들어간다. 특수 결합 조직은 소성도 아닌 것 같고 치밀도 아닌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짜임새가 특수한 것, 연골, 뼈, 혈액 같은 것들 보세요. 얘네들이 결합 조직이야 싶지만 그 기원이 결합 조직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 조직도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결합 조직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뭐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이고 혈액도 결합 조직에 들어간다. 뼈, 인대, 골막 이런 것들이 결합 조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육 조직이에요. 당연히 근육에 있겠죠. 이건 근육계 파트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실 건데, 자, 우리 골격근과 평활근과 심근이 있습니다. 골격근, 평활근, 심근으로 근육이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요건 중요하다. 자, 우리 몸의 근육은 골격근이 있고 평활근이 있고 심근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골격근은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생각하면 돼요. 뼈에 붙어서 골격을 움직이고, 골격이 움직이면서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수록 열이 생산이 되죠. 자, 골격근은요, 가로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라고 하고요.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수의근.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평활근은 무늬가 없어요. 내장을 이루는 내장 근육에 해당하고요. 내장 근육은 무늬가 없다. 자, 동맥의 벽에 있는 것도 평활근이고요. 눈의 홍채에 있는 근육도 평활근이에요. 자, 내장에 있는 내장의 근육들은 평활근이다. 무늬가 없다. 그리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동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동맥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없을 거예요. 동맥경화증이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맥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의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불수의근이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늬가 없고 불수의근이다, 평활근은. 자, 심근은 심장을 이루는 근육이에요. 자, 횡문근이다. 자, 우리가 힘을 쓰는 근육에는 가로무늬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골격근과 심근은 가로무늬가 있어서 횡문근이라고 하고요. 자, 심장 근육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수의근입니다. 자, 심장을 이루는 근육은 심근이고요. 가로무늬가 있어요. 가로무늬가 있고 연한 가로무늬가 있어요. 어쨌거나 횡문근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심장 멈춰 한다고 심장이 멈춰지는 게 아닌 것처럼 불수의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에도 별표 하나 쳐줄게요. 골평심에서 골은 골격근, 평활근, 심근이죠. 횡문근이냐 아니냐에서 자, 골격근은 횡문근이다. 심근도 횡문근이다. 평활근은 무늬가 없어요. 횡문근이 아니다. 자, 골격근은 수의근이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반해서 평활근과 심근은 불수의근이다. XX. 이 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신경 조직입니다. 신경을 이루는 조직. 신경세포가 요따구로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여기 막 가지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수상돌기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흡수가 되면서 신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라색이 핵이에요. 세포다 보니까 핵도 있어. 다른 건 몰라도 되고요. 수상돌기에서 신경을 전달받아서 여기 축삭 보이죠? 축삭이라고 해도 되고 축삭돌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빨대같이 생겼어요. 길게 생겨서 수상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축삭을 통해서 전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끝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신경세포가 수상돌기를 통해서 얘가 내보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서 또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지. 볼게요.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일으켜 다른 세포에 전달을 한다. 그 중에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경세포 한 부분이에요. 수상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축삭은 흥분을 전달한다. 지지세포 몰라도 돼요. 지지세포는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세포들도 있어요. 우리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지세포들도 많이 있어요. 얘들은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다리를 한 짝씩 수상돌기, 얘네들도 수상돌기는 있는데 축삭돌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가리만 있는 거지, 대가리만. 그러니까 이 대가리를 한쪽에는 신경세포에 걸고 한쪽에는 혈관에 걸어서 신경세포에서 찌꺼기가 나오면 찌꺼기 이물질들을 혈관으로 내보내고 산소나 영양소는 다시 신경세포에 전달해주고 어쨌거나 신경세포를 지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슈반세포라고 있는데 슈반세포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축삭에 둘러싸고 있는 슈반세포라고 보이죠? 슈반세포. 얘네들도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세포에 들어간다. 자, 우리 세포와 조직을 봤어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는 거죠. 기관은 하나하나의 우리 몸의 장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가지 종류의 신경세포, 근육세포,
세포, 상피세포, 결합조직 세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한때 모이면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고 그 기관이 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끼리 모이면 기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죠.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또는 또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췌장 뭐 이런 것들 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기관 계통, 소화기 계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4가지 기본 조직들이 모여 장기를 이룬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 연속된 구조물을 통해 더욱 큰 하나의 특수한 기능을 담당할 때 그 구조물들을 총칭하여 기관계 또는 계통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골격계, 근육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피부와 감각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서론 부분을 다 공부하셨고 앞으로 골격계, 근육계, 소화기계, 계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론을 벗어나서 이제 해부생리학의 근본적인 공부 내용이 되겠어요.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작년에 녹음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너무 강의 초기에 녹음하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골격계, 근육계, 소화기계 이런 것들도 다시 들어보니까 이것들도 너무 좀 뭔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시 녹음을 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서론 부분은 녹음해 놓고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도 다시 녹음을 하면서 이제 성인 간호도 같이 준비를 해볼까 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